우리가 해야 할 활동은 액션 러닝을 활용한 수업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우리가 알았으면 선물, 목표는 개념과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이걸 진행하기 위한 도구들,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경청과 질문과 성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액션 러닝의 철학이 뭐느냐면, 예, 나 혼자가 아니라 요 안에 대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현장에 답이 있는 것, 인간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사구시이고, 알면 바로 행동으로 연결하는 게 이게 그 액션 러닝의 철학이고요. 그 다음에 팀 시너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현장 중심의 체험학습을 하는 것이고, 학습자 중심의 참여학습을 하는 게 액션 러닝의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액션 러닝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I agree,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I agree. 예.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애들 뭐가 하는 게 좋으냐면요. 분위기가 좀 애들한테 동기 유발시켜 주는 게 좋아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살짝 하고 넘어가라. 그 다음에 아젠다를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해야 할 순서 제가 이따가 써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룰, 그 다음에 성찰. 이거는 우리가 어떤 시간을 운영을 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항목입니다. 예, 리플렉션이 이제 성찰이죠. 이거 한번 우리가 이따 다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6가지 요소. 이게 시험이라면 이건 꼭 알아두어야겠죠. 그쵸? 예, 이건 과제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제가 현장의 과제예요. 현장의 과제.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팀이 있어야 됩니다. 이 팀은 어느 게 제일 적정 요소이느냐면 4명에서 8명. 근데 제가 진행해 보니까 6명이 제일 적정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러닝 코치가 이렇게 저처럼 이런 코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끌고 가는 사람을 러닝 코치라고 얘기하는데, 러닝 코치는 중립적인 입장만 하는 거예요. 애들이 뻔한 답을 있는데도 애들이 돌고 있으면 내가 적절하게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질문만 잘해줘서 그 아이들이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러닝 코치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꼭 성찰을 하는 거죠. 오늘 배운 거, 오늘 느낀 거. 그래서 실천한 건 뭐야? 라고 하면서 성찰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적절한 피드백을 주어서 자극을 주는 거. 이게 이제 러닝 코치에 해야 되는 얘기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애들은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제가 바로 현장의 과제이기 때문에 실행 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액션 러닝의 구성 요소예요. 이제 실습 시작할 텐데 포스트잇 1인당 2개씩만. 1인당 2개씩만. 포스트잇 정말 우리 많이 쓰는데 이걸 쓰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을 NGT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방법이 있어요. 포스트잇 사용 방법 첫 번째, 한 장에 하나씩만 쓰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쓰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체를 써야지만이 읽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굵은 펜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임펜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건 이동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NGT, 노미널 그룹 테크닉이라고 해서 명목상만 집단이에요. 집단만 모여서 지금 집단 활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아이디어를 이렇게 포스트잇에 써서 이렇게 놓는 건 사실은 개인적인 활동이거든요. 명목만 집단이다라는 거예요. 명목상 집단, 그래서 명목 집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의사결정하는 거, 아이디어 내기도 굉장히 좋고요. 의사결정을 나중에 수렴하는 과정도 굉장히 좋습니다. 포스트잇의 장점,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구성원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쓰고 얘기하기 때문에 경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정제된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자꾸 쓰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면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예, 내가 쓰고 나면 이 내 아이디어는 이제 고집하지 않아요. 쓰고 붙이고 나면 이게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부터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한 2시간 반 정도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다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그라운드 룰을 정하는 거예요. 그라운드 룰.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처럼 뭣도 정했느냐면 학급 운영의 룰도 정했어요. 1학기의 학급 운영 룰.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국어 수업 시간에 그라운드 룰을 정했어요. 예. 그래서 원래는
우리 학급의 10개명, 뭐 3학년 4반의 10개명 해가지고 제가 막 예쁘게 쓰거나 뽑아갖고 코팅 해놔도 하루만 봅니다. 그 다음부터 안 봐요. 근데 애들이랑 우리 원칙을 뭐로 세울까? 이렇게 얘기해서 애들이랑 같이 만든 거는 지속력이 있어요. 실행력이 높아요. 예. 니네가 정했잖아. 뭐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연습해보는 거다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한 장에 하나씩 2개씩만 써주세요. 2개씩만. 1인당 한 사람 앞에 2개씩. 예. 일단 써주면 제가 취합하는 과정 지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금 이제 2개씩 쓰셨어요. 그러면 이거 취합하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 뭐, 진주 목걸이가 나왔어요. 의견이 진주 목걸이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목걸이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비슷하죠? 그럼 얘는 좀 큰 개념이니까 위에다 붙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과 나왔어요. 사과. 네, 사과 나왔고, 짜장면이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짜장면. 네, 짜장면. 그래서 비슷한 건 밑으로, 그 다음에 새로운 건 옆으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샘플로 이렇게 보여주면 애들도 잘 정리해요. 이렇게 짜장면 가고요. 빨간 사과 나왔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사과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정리하는 걸, 비슷한 것끼리 묶는 걸 그룹핑, 유목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주고, 그럼 의견이 모두 몇 개가 나왔느냐면, 하나, 둘, 셋, 4개 나왔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서,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이런 식의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NGT의 방법이에요. 자, 이래서 1인당 개인 투표권을 줘서 뭔가 정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죠. 그쵸? 7개가 아니라 묶어서 4개를 2로 나누는 거예요. 2로 나누고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몇 개가 되죠? 1개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인당 그럼 투표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네가 제일 마음에 드는 의견에다가 하나씩 여기다가 스티커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이렇게 펼쳐진 걸 수렴하는 과정 중에 의사결정하는 법 중에 지금 가장 기본적인 방법 이걸 했어요. 이거 또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대략 3분의 1개의 투표권을 준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조장이 이럴 때는 권한을 쓰면 되는 거죠. 우리는 2개씩 붙일 거야. 2개씩. 뭐 이렇게 대략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네. 굉장히 자세하게 썼어요. 구체적으로. 버벅거리는 친구의 말이 끝나면 잘했어라고 칭찬해주기. 예. 칭찬해주기. 밝은 미소로 말하기. 옆인가요? 예? 네. 그 다음에 열심히 참여하기. 옆에. 공감 표시 꼭 하기. 고개 끄덕이기. 미소 지어주기. 이쪽 팀은 공감팀이에요.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기. 아이 컨택하면서. 이것도 어디게 했어요? 공감인가요? 네.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이럴 때 이게 유목화가 됐어요. 그리고 교사가 한 번 더 해줄 거는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해서 네. 색깔 있는 아무거나 이렇게 해서요. 얘만 모양만 좀 바꿔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는 거죠. 여기는 잘 보이게. 뭐 해주기? 칭찬. 그치. 무조건 칭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뭐죠? 밝은 미소로 말하기. 뭐라고 쓸까요? 미소 짓기? 미소? 예. 미소. 그 다음에 적극 참여하기. 예. 참여. 적극 참여. 그 다음에 이거는 경청. 이렇게.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2시간 동안에 우리가 모두 지켜야 할 그라운드 룰은 늘 칭찬해주고 밝은 미소를 칭찬해줘야겠네요. 미소 지으며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경청하면서 자기 역할에는 적극 참여하는 거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를 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맨날 나오는 것이 경청하게 어느 집단이건 아이건 학생이건 뭐 교사건 어디건 경청이에요. 그래서 이 경청이라고 하는 한자를 제가 한번 풀어봤더니요. 귀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보이십니까? 눈이 보이시죠? 눈도. 그쵸? 진지한 눈빛으로 상대방을 응시해야 돼요. 아이 컨택 아까 나왔었습니다. 아이 컨택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영혼 없는 목소리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쵸?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뭐처럼 대하듯? 왕처럼 대하듯. 이게 경청의 의미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질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늘색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예. 여기 보면 오픈, OMP 질문이에요. 예. 대안 탐색형 질문, 그 다음에 가치 중립적인 질문, 개방형 질문, 이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질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예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거 이거 해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명령형을 하면 아까 보셨죠? 블랙홀처럼 가슴이 뻥 뚫리는 거. 그러니까 그냥 질문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거예요. 제가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좀 변했어요. 네, 그렇죠. 옛날에는 공부해, 뭐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집이 좀 더러우면 이거 집 정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예요. 집 정리하자 이것도 아니에요. 집 정리해 이것도 아니에요. 집 정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애들이 다 구분을 해요. 누군 설거지하고 누군 빨래 개고 누군 빨래 돌리고 뭐 누구는 뭐 하고 이렇게 아빠 뭐 하고 하면서 다 나는 이제 총괄만 하면 되는 거죠. 예. 이게 아젠다예요. 토의 순서. 제가 오늘의 아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봤는데요. 강의하거나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이런 키워드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뭐까지 주는 게 중요하느냐면 이렇게 시간을 구분해 주는 거 좋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고 소요 시간을 제시해 주면 이게 머리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도 수업하면서 가끔 적어보면 놓치지 않도록 키워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학습목표 맨날 칠판 왼쪽에 쓰죠. 그렇죠? 그리고 뭐 굉장히 추상적으로 써요. 뭐뭐뭐 할 수 있다. 뭐뭐뭐 할 수 있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키워드만 쓰면 될 거야. 오늘 이거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것을 아까 I agree 중에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그 다음에 아젠다가 저거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킹도 우리 안 하고 지나갔네요. 이거 하려고 사실은 레크레이션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2급 자격증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나 아이스 브레이크 할 수 있는 거 10개만 갖고 가면 그 분위기 띄우면서 할 수 있습니다. 10개. 10개. 근데 이거 할 때 5분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이거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 했는데 애들은 죽자고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한 3번만 한다라고 이렇게 정해주면서 가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거 제가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시범. 이렇게 아이들 할 때는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범 보이는 걸 피시볼이라고 하는데 잘 보이는 쪽 해서 시범을 보일 테니까 잘 보세요. 미꾸라지 잡기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그물이에요. 왼쪽은 옆 사람한테 주시고요. 오른쪽은 저한테 주세요. 오른쪽은 이게 미꾸라지, 이게 이렇게 미꾸라지라 이렇게 놓는 겁니다. 선생님 자꾸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놓고 하나, 둘,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이거 쌀볼이 아니에요. 지금 쌀볼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쌀볼이 아니에요. 그냥 미꾸라지 그물 속에 놓고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스피드, 중요한 건 스피드. 빨리 빼고 빨리 잡고 그리고 나서 걸린 사람은 이렇게 엎드려서 인디안밥, 추억의 인디안밥 하는데 애들은 죽자고 달려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한을 둬야 돼요. 잡힌 양쪽에 있는 사람만 인디안밥 하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 안 하실래요? 하나, 둘, 셋. 우와. 이렇게 시작하는 거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I 어그려 중에 A는 아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뭐 할지를 순서를 보여주는 거 중요한데 이왕이면 이렇게 시간 구분까지 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토의 순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꼭 아이스 브레이크로 시작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끝날 때로 뭐로 끝나요? 아무리 짧아도 성찰. 베네시로 시작합니다. 오늘 배운 거, 느낀 거, 실천할 거. 이렇게 해야 뭔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꼭 끝날 때는 정말 한 번씩은 기록을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오늘 제일 인상적인 거 뭐 3개 써보기 이렇게 해서
조에서 써보는 거죠. 써보고 나서 중요한 거 나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애들은 또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놓친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마지막에는 성찰하면서 지나가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할 거는 뭐가 있느냐면 이거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의 주제 정하고 아이디어 발산해서 유목하고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주제를 지금 정하는데요. 토의 주제예요. 그러면 포스트잇 한 장에 하나씩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뭔가 해결할 만한 과제 뭐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한 번만 우리 하나씩 내보도록 하죠. 아니면 현장의 과제도 좋지만 이것도 좋아요. 개인 과제.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은 짝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도 좋아요. 우리가 아까 의사 결정할 때 n분의 1로 이렇게 투표권을 줬었잖아요. 아, 그냥 이렇게 전체 보고 이거 하면 좋을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조금 고난이도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주제 정할 때는 여기 뭔가 비교할 수 있는 걸 주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의사결정 그리드라고 그래서 어디 제 포인터가 어디더라? 네,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뭐 할까요? 시급한 거? 이쪽에 기준을 정할까요?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시급한 것도 있고 중요한 거? 이렇게. 아니면 여기는 뭐 의미 있는 거? 재미있는 거? 이렇게. 아니면 시급한 거? 해결 가능성이 높은 거. 여기는 고, 저, 여기는 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거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건 조금 아까보다 뭐예요? 조금 뭔가 깊이 있는 의사결정이죠. 어떻게 하면 의사표현을 잘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예? 예, 소규모 농촌학교에서 발표 어떻게? 시급해요? 네, 시급해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럼 여기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수업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까? 네? 이거. 아, 여기 시급해요? 중요해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한번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이게 토의 주제로 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토의 주제 요거로 하면 좋은데 이번엔 그럼 우리가 하나만 정해야 된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그럼 투표를 그럼 1인당 하나씩 해서 골라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의사결정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사결정 그리드로 할게요. 그래서 조마다 이거는 좀 한번 기준을 달래두세요. 여기는 시급하고 여기 중요한 거 아니면 여기는 해결 가능성이 높은 거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거 이런 식으로 기준을 좀 달리해서 해갖고 하나씩만 선정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이렇게 했는데 아이디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그냥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는 거죠. 강제 연상법이에요. 아이들을 써봐서 막 2개씩 써봐라, 3개씩 써봐라 해도 나오는 게 늘 평범한 거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머리를 막 강제적으로 연상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을 이제 강제 연상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강제 연상법 중에 하나 이게 바로 뭐냐면 디딤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딤돌. 예, 디딤돌로 지금 가는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아예 이거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그럼 이렇게 덮어버려요. 그리고는 이렇게 랜덤 워드에서 단어에서 이렇게 아무거나 뽑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정말 저거랑 관계없는 단어. 나무 어때요? 학교랑 관계 없나요?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 뭐 방학 이런 게 나오면 안 돼요. 삼겹살. 좋아요. 완전 뜬금없는 단어로 하는 거예요. 삼겹살. 그러면 이 삼겹살과 관계 있는 그런 단어를 쭉 쓰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가스레인지, 오케이. 예, 가스레인지. 친구가 꼭 필요하죠. 그럼 혼자는 소주 먹시는 건 이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또 뭐? 파티,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난 다음에 이제 삼겹살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 연상. 어떻게 하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친구. 뭐예요? 아주 아이디어 나오죠? 뭐예요? 친구랑. 친구. 마니또 게임.
이런 좀 구체적으로 예, 친구인데 이렇게 마니또 게임으로 친구 관계를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야, 마니또 게임으로 친구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다. 또 친구 하나 더. 하나에 2개씩. 또 뭐? 오, 친구와 음식 해먹기. 야, 가스레인지랑 또 즐거운 학교랑 어떻게 연관시킬까요? 열받지 않게, 오케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열받지 않도록 애들을 해주는 거죠. 그치? 애들이 그러면 뭐 합니까? 폭발하니까. 열받지 않도록. 그래서 뭐 해준다? 애들을 감정 코칭을 잘 해주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저 느낌 카드를 잘 활용해야겠다. 뭐 이렇게. 상담이 중요하구나. 애들이 폭발하지 않으려면 그래, 상담 잘해줘야 돼. 이러면서 이제 아이디어가 연결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뜬금없는 거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딤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힌트가 주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얘도 필요 없는 거죠. 얘도 필요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필요 없고 얘도 버리고요. 연상이 다 돼서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면 이제 얘를 맨 위에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큰 글씨를 쓰고 난 다음에 얘를 정리하는 거죠. 아까처럼 어떻게 유목화 시키는 거예요. 야, 친구와 음식 해먹기, 마니또 게임을 한다. 급식, 급식도 중요하고요. 행복한 생각으로 이렇게 한다. 열받지 않게 한다. 그치, 감정 코칭한다. 느낌 카드 활용한다. 그래서 상담을 잘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묶어서 정리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키워드가 나오겠죠. 그쵸? 예. 이렇게 하는 작업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조에서는 어떻게 하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선생님입니다. 우선 선생님들을 위한 충분한 쉼터, 휴식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휴게실이 아니고 아늑하고 잘 조성이된, 그리고 티타임 가질 수 있게 간식하고 온갖 차 간식 주는 학교라고 써 있어요. 간식도 줘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사춘기의 아이와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졌는데요. 키워드를 뽑으니까 생뚱맞게 콩이 나왔어요. 그래서 콩을 어떻게 시작할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희 모둠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근데 저희도 생뚱맞게 안경이라는 걸 뽑았는데요. 대체 이걸로 뭘 하지? 이랬었는데 결과물은 정말 신기하다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처음에 안경이 쓰는 이유가 원시 근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도 장점은 가까이 있는 걸 찾아서 막 보고 멀리 있는 단점 보이지 않게 저 멀리 있는 아이를 이렇게 진짜 신기한 게 표어처럼 이런 게 나왔고요. 좋은 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칭찬해보자 이런 게 나왔었고, 저는 오늘 정말 행복했는데요. 예. 선생님들도 행복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실천할 거 다 적어 가셨죠? 예, 궁금한 건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메일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끝나면 되나요? 네. 예, 에너지가 제일 큰 말로 배웅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